안녕하세요. 하루의 끝에서 마음이 잠시 쉬어갈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라이브몰 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거창한 효도가 아니라 방과 후 잠깐 들른 한 아이의 발걸음에서 시작된 아주 조용한 효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중학생과 할머니가 함께 만든 따뜻한 하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방과 후에 익숙한 골목 민재는 올해 15, 중학교 2학년이었다. 학교가 끝나는 오후 4시 반이면 친구들은 축구장으로, 학원으로, 혹은 휴대폰을 보며 집으로 흩어졌지만 민재의 발걸음은 늘 같은 방향으로 향했다. 학교 정문을 나서 오른쪽 골목, 낡은 분식집을 지나면 작은 슈퍼가 하나 나오고 그 슈퍼를 지나면 오래된 단층 주택들이 모여있는 골목이 나타났다. 그 골목 끝에 할머니의 집이 있었다. 민재에게 그 길은 특별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오갔던 길이었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동선이었다. 가끔은 오늘은 그냥 집에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늘 할머니 집 앞에서 멈췄다. 초인종 대신 낡은 철문을 가볍게 두드리면 안쪽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렸다. 민재 왔냐? 조금 쉰 목소리, 그러나 늘 반가움이 묻어있는 그 말. 한마디에 민재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올해 78. 몇 해 전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계셨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오래 걷는 건 힘들었고 리모컨 글씨는 너무 작아 TV 채널을 바꾸는 것도 늘 쉽지 않았다. 민재는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TV 앞으로 다가가 채널을 맞춰드렸다. 오늘은 이게 재미있다며? 응, 할머니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야. 그저 몇 번의 버튼을 누르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집 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민재는 아직 몰랐다. 이 짧은 방과 후의 방문이 할머니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할머니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밥을 챙겨 먹고 창문을 열어 햇볕을 들인 뒤 텔레비전을 켜놓고 시간을 보냈다. 예전에는 시장도 다니고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눴지만 무릎이 아파진 뒤로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집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였다. 그래서 할머니는 TV 소리를 조금 크게 틀어놓곤 했다.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야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리모컨이었다. 버튼은 많고 글씨는 작고 잘못 누르면 화면이 이상하게 바뀌었다. 한 번은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해버려 한참을 당황한 적도 있었다. 결국 그날은 TV를 끄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오후 민재가 문을 두드렸다. 그날 민재는 말없이 TV를 켜고 채널을 돌려 할머니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주었다. 그리고 전기장판을 살짝 만져보더니 온도를 조절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응, 딱 좋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민재가 오기를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다. 민재가 와서 해주는 일은 특별할 것 없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사소함 덕분에 하루가 나뉘었다. 민재가 오기 전의 시간, 그리고 민재가 다녀간 후의 시간. 할머니는 점점 그 짧은 방문이 하루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아차리고 있었다. 민재의 마음. 사실 민재는 처음부터 효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할머니 집에 들른 건 아니었다. 그저 어릴 때부터 그래왔고 할머니가 혼자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부모님이 맞벌이라 어릴 적 방과 후를 할머니 집에서 보낸 기억도 컸다. 숙제를 하다 졸면 할머니는 말없이 귤을 까서 옆에 놓아주셨고 비 오는 날이면 작은 우산을 들고 학교 앞까지 마중을 나오셨다. 민재에게 할머니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존재였다. 그래서일까?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할머니 집에 들르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앉아 TV를 보는 것만으로도 안정이 되었다. 민재는 전기장판 온도를 확인하고 약 봉지가 잘 놓여 있는지 보고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한 번 더 살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다. 너 맨날 할머니 집 들르더라. 귀찮지 않아?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안 들르면 좀 이상해. 그 말이 민재의 진심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일부러 애쓰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관계. 민재에게 할머니는 그런 존재였다. 할머니의 고백 어느 날 민재가 평소처럼 TV 채널을 맞춰주고 전기장판을 확인한 뒤 일어나려던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잠깐만 앉아볼래? 할머니는 민재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손은 작고 주름이 많았지만 온기가 느껴졌다. 너는 그냥 와서 버튼 몇 번 눌러주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겠지.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일이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네가 다녀간 날은 집이 덜 조용해. 오늘 하루도 누군가랑 이야기를 했구나. 누군가 나를 보고 갔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여. 민재는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자기가 무심코 해오던 행동들이 할머니에게는 기다림이었고 위로였고 하루의 기준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효도라는 게 꼭 큰 거 아니더라.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와주는 거, 나를 기억해주는 거, 그게 다 효도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가슴 한쪽이 조용히 울렸다. 작지만 이어지는 이야기 그날 이후로도 민재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학교가 끝나면 같은 골목을 지나 할머니 집에 들렀고 같은 자리에 앉아 TV를 맞춰드리고 전기장판을 확인했다. 다만 마음은 조금 달라졌다. 이제 민재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짧은 방문이 누군가의 하루를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 역시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고맙다는 말도 줄었다. 그저 당연한 일처럼 가족이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효도는 특별한 날에 큰 선물을 하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매일같이 안부를 묻는 일, 잠깐 들러 얼굴을 보여주는 일, 불편함을 대신 살펴주는 작은 손길. 그런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을 지탱하게 한다. 민재는 오늘도 할머니 집 철문을 가볍게 두드린다. 그리고 할머니는 늘 같은 말로 문을 연다. 왔냐? 그 평범한 한마디 속에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효도가 담겨 있었다. 효도는 꼭 크고 대단해야만 하는 걸까요? 매일 안부를 묻는 일, 잠깐 얼굴을 보여주는 일, 말없이 불편함을 살펴주는 손길. 누군가의 하루를 덜 외롭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가장 따뜻한 효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브몰 TV는 내일도 여러분의 하루 끝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몰 TV였습니다.